네, 미국에서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뉴스들이 좀 있었죠. 공유해주신 기사들 보니까 의회에서 법안들이 막 통과되고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 좀 깊게 파고 들어보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게 바로 그 미국의 가상자산 법제화 움직임. 특히 하원을 통과한 그 법안들하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 이게 이제 투자 환경에 미칠 영향. 이걸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이 복잡한 정보를 좀 명확하게, 핵심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일단 그 기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지니어스 법안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통과된 다른 법안들, 시장 반응, 그리고 이건 진짜 파격적인 것 같은데 미국 은퇴자금 투자 가능성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지니어스 법안이요. 이게 하원에 이어서 상원까지 통과하고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미국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연법법이 되는 거죠. 정말 큰 진전이네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이 법안이 특히 그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달러 같은 거의 가치를 고정시킨 네네. 네, 바로 그거요.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정의만 내리는 게 아니고요. 발행 절차라든가 공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핵심이죠. 준비금. 그러니까 밑달러나 단기 국채 같은 실제 자산을 꼭 보유해라. 이런 요건을 아주 명확하게 정했어요. 규제를 확실히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뭐 안정성 확보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 디지털 달러의 영역에서 민간 기업들의 혁신을 제도권 안으로 좀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어떤 글로벌 표준을 만들려는 시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글로벌 표준까지요.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같은 날에요. 다른 법안 두 개도 하원을 통과했다면서요? 클래리티 법안하고 CBDC 감시국가 방지 법안. 아, 네, 맞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좀 묘한데요. 그러니까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길을 터주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는 약간 견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아직 상원 통과가 남긴 했지만 이 법안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건 미국의 규제 방향을 보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신호죠. 그러니까 민간 주도의 혁신은 좀 장려하되 연준 같은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에는 좀 신중하거나 어쩌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려는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뭐랄까, 기술 경쟁하고 통화 주권 사이에서 좀 복잡한 줄타기를 하는 거죠. 아하, 그런 균형점이 있군요. 이런 입법 소식 나오자마자 시장이 바로 반응했던데요. 리플 가격이 13%나 급등하고 비트코인도 다시 12만 달러 선을 회복했다고요. 네, 시장 반응이 꽤 즉각적이었죠. 이게 그냥 규제 불확실성이 좀 거치니까 뭐랄까 잠깐 안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반일력의 난도가 또한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보다는 시장이 이 규제의 명확성 자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규제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뭐가 됐든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이제 좀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니까요. 장기적인 성장 발판이 좀 마련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명확성 자체가 중요하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판도를 뒤흔들 만한 소식이 나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인용한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9조 달러요. 네,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2,500조 원. 이 어마어마한 미국 은퇴자금 401k 시장을 가상자산 같은 데 투자할 수 있게 개방하는 행정명령을 고려 중이라고요. 이건 진짜 엄청난 이야기 아닌가요? 네, 이 소식은 그야말로 뭐랄까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9조 달러라는 액수도 천문학적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의 성격이에요. 돈의 성격이요? 네, 401k라는 게 미국인들의 노후 자금이잖아요. 전통적으로 굉장히 아주 보수적으로 운용돼 왔거든요. 근데 이런 자금이 가상자산이나 사모펀드 같은 대체 자산에 투자될 수 있게 된다. 이건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위험 인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 이걸 넘어서 자산 클래스로서의 위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건 당신의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냥 돈이 들어온다가 아니라 아주 보수적인 큰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심장하네요.
그럼 이 모든 흐름을 쭉 종합해 봤을 때 당신께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핵심은 이거죠.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가상자산을 그냥 지켜만 보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 그리고 시장은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40의 K라는 이 어마어마한 잠재적 자금 유입 가능성까지 딱 더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규제와 거대 자본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지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는 중요한 첫걸음이었고 시장은 일단 환호했고 여기에 401K라는 어마어마한 변수까지 등장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과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는 상황을 보니 그럼 다음에는 어떤 가상자산 분야가 규제의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될지 혹은 또 어떤 새로운 기술적, 법적 쟁점이 떠오를지 이런 걸 예측해보는 것, 이것이 당신께서 앞으로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는데 좋은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